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순서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거 안심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여기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의 헌재 증언이 참 희한했죠.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 역시도 보면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헌재 결정 어떻게 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일단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의 태도입니다.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단 뭐 합니까? 헌재에서 그 심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경계 변론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입장문 발표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바득바득 악을 부립니다. 툭하면은 문영배 재판관 시비를 걸기도 하고 이미선 재판관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을 시비 걸기도 하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자꾸 막으려고도 합니다. 이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사실상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졌다는 거,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요? 가깝긴 뭘 개뿔이 가까워. 두 사람 친분 없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영배 재판관은요 부산 지역 향판이에요. 부산에서 주로 많이 근무를 했어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웠다. 요랬다면 내가 또 모르겠어. 생각해 볼 만한데 이재명하고는 가까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쓴 감상문을 문제 삼아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를 부리죠. 근데 이 억지 부리는 게 탄핵 심판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90%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탄핵에 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복으로 간다. 탄핵 심판에 불복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짜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내란 일으켰다는 걸 자백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윤석열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는 내란을 자백한 건데 자백을 하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울상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극우 또라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열광을 해. 왜 그럴까? 탄핵 자백을 했지만 그게 극우들의 불복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지. 졌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복할 준비부터 하자 이거죠. 자,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이석연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저께죠. JTBC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다른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엉뚱한 소리 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될 것이다. 8명, 9명 의미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석연 변호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이분은 전북대 법학과를 나왔고 사법시험 27회입니다. 연수원 17기죠. 엄청 고참이에요. 엄청 이 양반이 똑똑했는지 행정고시도 합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양시 패스라고 그러죠. 예, 그런 아주 천재입니다. 법제처 사무관으로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인권위원도 했고요. 경실련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특이하게 경실련 사무총장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법제처장도 하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소위 말하는 행정수도,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행정수도 이전을 착착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다라는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킨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종합하면 이분은 우파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했대잖아. 이 양반도 경실련 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뉴라이트로 넘어갔어요. 뉴라이트 쪽에 보면 경실련 출신들이 꽤 많은데 하여튼 그쪽으로 넘어갔어. 이런 사람들,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보 진영이 아니라 저쪽 사람인 거지. 오죽했으면 이명박 때 법제처장을 했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 했어요. 2년 반 했어요. 꽤 오래 했어요. 그런 사람이 윤석열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이석연 변호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윤석열이 변호인 모집할 때 상당히 변호인 모집에 애를 먹었다고 하죠. 사건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난 못한다라는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사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 이렇게 변호인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예요. 모을 수 있는 최대치야. 그 정도로 법조계의 분위기는 이미 일방적으로 흘렀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과거 아니 얼마 전까지 국힘당 아니 현재까지 국힘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윤석열의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탄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윤석열이 내란 사태에 탄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자, 이석연 변호사가 왜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 이유를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석연 변호사 설명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탄핵은 일종의 징계 처분이라서 행정소송과 비슷하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위법한가 그리고 위헌인가 이것을 따져서 직무상 행위에 위법과 위헌성이 있으면 탄핵이 되는 거다. 내란죄가 성립하고 문제는 별개다. 그건 형사소송에서 다룰 일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직권남용이 된다거나 직무유기 가능성만 있어도 탄핵이 될 수 있어요. 내란까지 안 가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만 돼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딴 것도 아니고 계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면 심각하거든. 그냥 일반적인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심각해요, 이거는. 계엄이 그만큼 엄청난 거란 말이야. 계엄이 엄청난 거란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계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있다면 그걸로도 이미 탄핵이야. 내란까지 안 가도 탄핵이야.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안 된다? 그거는 그 윤석열의 생각이고, 직무유기 부분만 혹은 직권남용만 성립이 돼도 그 정도의 가능성만 있어도 탄핵될 수 있어요. 왜? 딴 것도 아니고 계엄이거든. 계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 그건 탄핵감이야. 그건 볼 거 없어요. 게다가 이 계엄과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 실체적인 하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탄핵을 안 하겠느냐. 이석연 변호사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과도 같죠. 너무나도 명백한 것 중 하나가 이 계엄 선포 절차가 하자 투성이, 불법 투성이라는 겁니다.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죠. 계엄 선포 요건이란 전시, 사변, 기타 긴 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서 질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 없었어요. 매우 평온한 상태였는데 그냥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비상이 오래 걸렸지. 비상사태가 생겼죠. 비상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셀프 비상사태 아니었어요? 계엄 선포 요건에 안 맞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의록도 없어. 국무위원 부서도 없어. 심지어 포고령 그것도 없어. 문서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이거는 하자 정도가 아니죠. 그냥 결함이지, 결함.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 유리창을 깼든 안 깼든 똑같아. 국회하고 선관위에는 병력 투입하면 안 돼요. 선관위는 더더구나 투입하면 안 돼. 그런데 갔잖아.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국회의원 안 끌어냈어도 마찬가지. 병력이 국회에 갔으면 그걸로 이미 내란이고 이미 계엄으로서 계엄 위반한 거예요. 게다가 계엄 목적도 위헌 위법합니다. 윤석열은 경고 목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계몽령 어쩌고 하는데 계몽령이란 그 말 자체가 이번 계엄은 위헌 위법한 겁니다 라고 자인하는 거예요. 계몽령 하면 엄청 지들이 뭐 잘하는 것처럼 엄청난 변명거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아니요. 계몽령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위헌 위법입니다. 계몽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온다고요? 미친놈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계몽은 말로 하는 거예요. 군대 끌고 가서 총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비상사태 때 쓰라고 계엄령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뭐시 어째라? 경고 목적으로 쓴다고?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마치 이겁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관총 들고 온 거나 똑같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관총 들고 와가지고 경고 목적으로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정말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해서 내가 기관총 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달리 예, 이미 여기에서 자백을 한 겁니다. 계몽령? 그 말이 이미 자백이에요. 웃기고 있네. 지들은 그게 엄청난 변명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쪼다 등신들. 아휴, 솔직히 계몽령이란 말이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실수인 거야. 그게 자백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게 최상목 메모죠. 이 최상목 메모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국회 입법권을 파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나눠줬다며. 어? 그리고 이거 국방부 장관만 받은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도 받았고 외교부 장관도 받았다며. 에? 이게 더 말할 것도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에?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이것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증거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뭐. 지가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건데 뭐. 정치활동 금지, 계엄령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집행할 의도가 없었다? 개뿔. 집행할 의도가 없었으면 말도 하면 안 돼.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집행할 의도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어디서 개뿔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해. 집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근데 정말 답답한 거는 윤석열 지도 검사 생활을 했잖아. 그랬는데 이걸 모른다고? 아니요.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거지 쓰는 거예요. 왜? 이걸로 진짜 폭동과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미 뭐 나왔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랬다고. 이걸 가지고 뭐 윤석열은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필요 없어. 국회 본관까지 군이 들어갔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했다. 본관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끌어내려고 했든 말든 이거는 이미 내란이 돼요. 내란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이거는 위헌이에요. 게임 끝났어. 여기서 증거가 나발 아니 뭐 추가 증거가 뭐 필요해. 이건 다 봤는데 이 상황에서 뭐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설령 내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헌인 거는 명백한 겁니다. 내란이 아닐 수도 없지만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백보천보 양보해서 내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위헌이에요. 이 부분까지는 사실 논쟁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다 봤잖아요. 윤석열이 지 입으로 한 얘기잖아.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8차까지 변론을 하고 9차, 10차 변론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는 절차를 따박따박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분명히 내 그 계엄 이 탄핵에 동의를 안 하고 어거지를 쓸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상황에서 얘는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특히 내란 자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이 대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 요거 내가 지시했다.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선관위에는요, 병력을 어떤 경우에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병력 투입한 거는 선거 제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그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을 하려 했다. 그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요? 그럼 경찰 투입하지. 검사 투입하지. 왜 그건 안 했는데? 검찰과 경찰을 투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찰과 검찰이 선관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아니잖아.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선관위에 못 들어간다? 그럼 법을 바꿔야지. 법을 바꿔야지. 거기에 군대를 왜 보내? 이 자체가 이미 내란이에요. 백보, 천보, 만보, 억보, 양보 해가지고 내란이 아니라고 해도 탄핵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저쪽 당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듣기 싫은 건지 할 수도 있지, 선관위에 투입할 수도 있지, 이런 어거지를 쓰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할 수 있어! 어거지를 쓰는데 참 할 말 없더군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계엄령. 계엄령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엄령, 이거는 원래 이런 겁니다. 계엄령이 원래 뭐에서 나왔는지만 계엄령의 의미와 어원만 살펴봐도 선관위에 병력 투입하면 안 된다. 아니, 윤석열의 이번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이자 위헌이다.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보실게요. 계엄이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마셜로라고 하죠. 근데 이 계엄, 어떤 거냐? 계엄이란 말이 언제 처음 나왔느냐면 청나라 때 나왔답니다. 보니까 1600년도에 처음으로 계엄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해요. 청나라에 사전, 한자 사전이 있는데 정자통이라는 한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계엄이라 하고 적이 물러나 방비를 푸는 것을 해엄이라고 한다. 청나라의 한자 사전입니다. 즉 적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야 비상! 자 전부 다 군인들 모여봐! 라고 하는 게 계엄이야. 그러니까 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군인으로 만드는 거를 계엄, 적 침략에 대비하는 걸 계엄이라고 한답니다. 야, 이거 자, 이거를 현대 사회에 들어가지고 일본 애들이 해석을 갖다 붙이면서 계엄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계엄은 전쟁 선포라고 보는 것과 똑같죠. 다음 볼게요. 영어는 계엄을 마샬로우라고 하죠. 마샬로? 이 뭐냐면은 화성, 마스에서 출발해서 마스로, 마샬로라고 합니다. 즉 전쟁법이라는 뜻이에요.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전쟁에 앞서서 민정을 중단시키고 민간인에 의한 통치를 스톱시키고 군인들이 정치하고 통치하는 것을 마셜로, 계엄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제가 전쟁이에요.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럴 때 계엄령을 선포한답니다. 여기서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나야지 계엄령 할 수 있다고. 전쟁이나 내란이나 하여튼 거기에 준하는 사태가 나야지 계엄령을 한다고. 여기서 게임 끝 아닌가요? 그러니 전시, 사변, 기타 등등 중대한 비상사태, 그때 계엄령 한다는 게 헌법 주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명백하죠? 네, 이게 계엄령이에요. 마샬로예요. 현대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 즉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것. 민정을 폐지한다. 쉽게 말해서 그 자체로 이미 계엄령 그 자체로 정부가 전복되는 걸 의미해요.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나 사법부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이 아닌데 그걸 뒤집어 엎었다? 그러면 그게 내란인 거죠.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죠. 계엄령이라고 하는 말에서. 의미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사력으로 민정을 폐지하는 것이 계엄이에요. 따라서 전쟁이나 극도의 혼란 등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부정선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윤석열은 예산을 막 삭감해가지고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전쟁이 나야 돼. 검사 탄핵을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선거를 해야지. 예? 선거해야지. 그런 거 선거로 해결할 문제지 군사력으로 해결하면 안 돼. 예? 이런 것들 권력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국회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내가 계엄령했다? 그게 반란이에요. 그게 내란이야. 그게 쿠데타고. 그거 하지 말고 선거로 해결하라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박살을 낸 겁니다. 그러니 이걸 탄핵을 안 시켜?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헌재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때문에 예산이 막 삭감됐기 때문에 검사 탄핵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엄령 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저 내란 일으킨 거예요 라고 말하러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그거는 선거로 해결하고 선거 캠페인으로 해결할 문제고 말 그대로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서 담화문 발표하고 하다못해 윤석열 지가 나와가지고 지가 뭐 시위 극우파 뭐 이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한번 외쳐보지 왜. 그럼 되겠네. 예? 그렇게 해결할 문제지 군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군대로 해결한다? 그게 내란이죠. 민주주의는요, 기본적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무력을 쓰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고 정책을 바꾸고 가는 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정책을 바꾸고 국회의 태도를 바꾸고 싶으면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예? 하다못해 지가 태극기 집회 나가서 뭐라고 외치든가 하지.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란인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은 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때 전쟁이 났어요. 하다못해 북한이 막 쳐들어오려고 합디다. 우리가 미리 대처하는 바람에 북한이 못 와서 그렇지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그랬어 라고 하는 게 맞아. 그랬으면 얘기가 또 달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북한이 특수부대 투입하려고 했어요. 국회에 뭐 이렇게 했으면 몰라. 그게 아니거든. 아니 뻥을 치려면은 좀 그럴싸하게 쳐야지. 응? 아니 그럴싸하게는 둘째치고 요건에 맞게 뻥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아휴. 여기서 이미 윤석열은 자백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이 남은 헌법재판 기간 중에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계몽의 필요성? 그거는 계엄하고 상관없어. 같은 개자라고 뭐 통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몽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엄을 했다? 그거 자체가 내란입니다. 아이 진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중학교 사회 시간 때 졸지만 않았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딴 사람도 아니고 지 말 맞다나 30년 검사 생활을 했다는 새끼가 이러고 있으면 그리고 별을 몇 개씩이나 단 놈이 그런 걸 구분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나왔네요. 무식과 무능입니다. 윤석열은 무식하고 무능해서 탄핵당해야 돼. 참. 너무나도 요즘에 제가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상식이라고 이건 상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상당히 많아졌어요. 상식을 상식이라고 이렇게 목청껏 외쳐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이게 상식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상식이 아니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구는 극우가 아니고 얘들은 그냥
반란군이에요. 내란 세력입니다. 이들은 상식이 통하거나 건전한 대화가 해법이 아니라 폭력과 억지가 해법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한테는 글쎄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